네, 생활용품론 9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도대체 이 바이오 플라스틱, 물론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도 한편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그래서 활용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환경 문제로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로부터 바로 그런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 배경, 또 우리가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다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실제 제조를 하게 되는지 잠깐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분해만 잘 되고 그러는 이점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산화탄소 저감과 관련한 이게 바로 뭐예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산화탄소의 저감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순환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을 통한 작물을 갖다 재배를 하면 거기서 이제 추출한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원료를 갖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쵸? 뭐를?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갖다 추출하고 그 원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갖다 만들기 위한 중간재를 갖다 만든 다음에 그 중간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종 제품인 포장용기라든가 또는 어떤 예를 들어 자재라든가 또 플라스틱으로 대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고요. 걔네들을 다 쓰고 나면 얘가 뭐라 그랬어요? 생분해성이 좋은 그런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바이오 플라스틱이고. 그럼 컴포스트라는 것은 퇴비화라는 거야. 혹은 부패, 썩힌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땅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완전히 분해가 되면 이런 CO2라든가 또 H2O, 이러한 이제 바이오매스들이 굉장히 저감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우리가 CO2를 갖다가 발생시키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거든. 바로 그렇게 이제 분해가 된 녀석들은 다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식물들이 다시 얘네들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또 계속 순환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다 갖추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의 이산화탄소 저감,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순환 구조와 이제 맞물려 있는 거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료가 우리가 보통은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합성 물질을 갖다가 이제 얻지만은 사실은 이 천연 물질로부터 저 석유로부터 얻어진 그런 원료를 갖다 대체를 해서 화학 합성, 미생물 합성, 천연 고분자와 같은 다양한 곳에 그런 어떤 이제 합성 과정을 갖다가 천연 물질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가공하고 복합화해서 실제 우리가 의식주, 또 그 다음에 농업이라든가 임업, 수산업, 환경보전, 건설 등등에 두루두루 이제 활용을 하고 얘네들은 결국은 뭐가 된다고? 미생물이라든가, 그쵸?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해 생성물들은 다시 미생물들이 대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절차를 갖다 밟고서는 다시 퇴비가 돼가지고 식물의 원료가 되고 또 식물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또 필요한 원료를 갖다 추출해서 다시 합성을 하고 또 가공을 하고 또 우리가 최종 산물을 갖다 만들어내고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갖다 갖는다는 거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러한 이제 장점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사실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변화는
이랬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친환경 플라스틱, 그래서 주로 생분해성, 미생물이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또는 생붕괴성 플라스틱. 생붕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잘게 끊는다는 거죠. 크기를 갖다 잘게 만들어가지고 더 분해하기 쉽도록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갖다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분해성 플라스틱. 햇빛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산화가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분해가 되는 이러한 플라스틱들 갖다가 다 뭐라 그랬냐면 친환경 플라스틱.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왜? 분해는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완전히 진짜 제로 형태로 분해가 되는, 완전히 바이오디그레더블한, 즉 생분해가 되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기가 어느 정도 잘라지고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조금 더 이제는 생분해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더 연구 개발이 된 것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제 친환경, 그린 계통의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생분해성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복합 분해성 플라스틱, 또 광분해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 조금 더 이제 생붕괴가 아니라 크기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분해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그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덜 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해가지고 사실은 산화 생분해, 바이오 베이스의 분해성 플라스틱, 그 다음에 완전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러한 유형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지금 이제 자리 잡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요. 또 실제로 아까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러한 바이오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석유 유래의 그런 플라스틱 하고 어떻게 CO2, 즉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본다면, 석유화학 소재 같은 경우는 원료 생성 시에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제품 생산 시에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폐기 시에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바이오 소재의 경우에는 원료 생성 시에는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그쵸? 그래서 작물이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 생산 시에도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 다음에 폐기 시에도 온실가스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순환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소재에 비해서 이 바이오 소재들이,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이런 것들이 훨씬 온실가스를 갖다 저감하는 효과를 가진, 선순환 구조를 가진 그런 순환 사이클을 갖다가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그 바이오 기반의 이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하는 것이 기존의 석유화학 소재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그런 소재들이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느냐 보신다면은,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천연 고분자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분도 고분자입니다. 그쵸? 글루코즈가, 그쵸? 포도당이 막 고분자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전분인 것이죠. 또 셀룰로스, 우리가 보통 식물의 어떤 잎사귀라든가 줄기를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셀룰로스는 또 뭐예요, 사실은? 셀룰로스는 포도당들이 쭉 결합이 되어 있는 셀로바이어스라고 하는 결합을 갖다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또 셀룰로스예요. 그렇죠? 리그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셀룰로스 계열의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거죠. 목재 펄프 다 식물성 그런 이제 고분자들이죠. 천연 섬유 마찬가지고. 중화형 고분자인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분해들이 잘 되는 거예요. 폴리젖산들, 폴리락틱 애시드, 젖산을 고분자화 시키면 얘네들도 분해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우리가 보통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PET,
페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PTT라고 하고, 요것은 고분자 합성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해가 비교적 잘 되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PBT,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또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 PBS라고 하는 것들, 나일론 4, 나일론 6, 나일론 66, 나일론 11, 이런 것들,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이 다 중화형 고분자인데, 특히 요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이오 플라스틱에서는 분해가 굉장히 잘 안 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미생물로부터 이제 얻어진 그러한 이제 합성 플라스틱의 경우가 PHA, 폴리하이드록시 알카노이 애시드라고 하는 거나, 또 폴리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라든가 PHB라고 하는 거, 또 PHV라고 하는 폴리하이드록시 발러레이트, 발레릭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플루란이라고 하는 거. 플루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냐면요, 옛날에는 녹말로 많이 이제 했었는데, 녹말 전분으로 이제 많이 만드는데, 옛날 사탕 같은 경우는 보면 사탕 그 겉에 비닐 그 안에 또 얇은 막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같이 이렇게 먹으면 입에서 녹는 그런 유형이었었죠. 요즘에는 요 플루란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얇은 방막형 그런 이제 필름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구치 제거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얇은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종이 같은 걸 이렇게 혓바닥에 넣으면 싹 녹잖아요, 입에서. 그러한 이제 고분자예요. 요거는 이제 오레오바시디움 플루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그러한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은 또 그 유래에 따라서 굉장히 또 이제 다양한 유형을 갖다가 이제 갖추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 보시면 굉장히 유래, 지금 목재로부터 나온 것이 리그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지금 고분자죠, 그렇죠? 그 이제 펩타이드,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굉장히 그 고분자 결합을 해놓은 형태의 단백질, 바로 저게 젤라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연 유래죠. 그 다음에 저 게 껍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죠. 바로 이거 이제 키토산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의 이제 고분자 결합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즈, 우리 일반 식물의 셀룰로즈. 또 그 다음에 미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얻어지는 알긴산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생분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고, 구조가 굉장히 좀 다 다르죠, 그렇죠?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당들이 여러 개 결합이 되어 있는 저런 이제 기본적인 당을 갖다가 결합해 놓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키토산 같은 경우도 저런 구조를 갖다가 계속 그 결합해 놓은 형태예요, 사실은. 사실 키토산은 우리 사람의 경우로 치면 이제 케라틴질, 손톱이라든가 발톱들, 이러한 이제 케라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유사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도 이제 다른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그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이오 화학 산업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떠한 그런 이제 연관성들을 갖다 서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원 공급이라든가 연료화 공급들이 보면 다 뭐예요? 다 식물계, 그쵸? 생물로부터 유래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슈크로즈라고 하는 당, 그 다음에 스타치라고 하는 전분, 그쵸? 셀룰로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씨라든가 또는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오일을 얻기도 하고, 여기에서 생물학적 전환을 갖다 거쳐가지고 바이오 화학 제품을 갖다 만드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질개 같은 경우는 이제 당화한 다음에 발효를 해가지고 에탄올이라든가 젖산 또는 부탄디올, 숙신산 또 라이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중간체가 돼서 결국은 합성을 하면서 바로 바이오화학 제품들,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나온 젖산 같은 경우가 락틱 애시드 그러거든요. 걔네들을 고분자 결합하면은 고분자 젖산, 즉 폴리락틱 애시드 PLA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이오 나일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바이오 PET 이런 것들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성형 과정, 응용 과정을 갖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음료수 용기라든가 또는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옷감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갖다 이제 에너지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의 생산 과정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옥수수나 콩, 사탕수수 등 같은 거를 이제 재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작물을 수확을 하죠. 그 수확한 거를 공장에서 이제 작물 속에 있는 녹말 성분만을 갖다 이제 추출을 해서 물과 섞어서 압축해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의 이제 기초 재료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갖다가 이제 원하는 모양의 플라스틱 형태로 다른 그런 이제 물질들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을 다 하게 되면 이제 버리게 되죠. 버리는데 이것들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분해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분해가 잘 되는 녀석이니까는 저렇게 이 미생물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다 이제 분해를 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고 다시 그 흙에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남아있는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옥수수, 콩, 사탕수수 재배를 하는 그런 이제 영양분으로 다시 또 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굉장히 적잖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 우리가 바이오 플라스틱의 생산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왕에 옥수수, 옥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하니 도대체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은 어떠한 공정을 거쳐가지고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영상으로 보실게요. 플라스틱의 수명은 약 45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사용하죠.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해양 오염의 심각성은 지난 40년간 100배 이상 증가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는 이미 플라스틱 섬이 생겨났죠.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어떨까요? 플라스틱은 소각 시에도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 호르몬이 발생해서 오염도는 더욱 가중되기만 합니다. 플라스틱 산업은 환경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원유 고갈과 가격 상승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플라스틱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의 원료인 원유 대신 옥수수, 밀 껍질이 사용됩니다. 먼저 원재료들을 넣고 에어제트를 통해 고온 분말로 분쇄해줍니다. 곱게 갈려진 분말은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태 분쇄한 원료로는 플라스틱 특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분쇄한 원료와 플라스틱 성분을 가진 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배합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배합된 원료들을 왜 얇고 가늘게 뽑는 거죠?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원재료로 곧바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 펠릿을 제조해야 합니다. 기계에서 떨어지는 쌀알갱이 모양들이 전부 펠릿인데요. 플라스틱 칩이라고도 합니다. 지름 또는 한 변이 2-3cm의 기둥 모양이 되도록 자릅니다. 석유의 원료를 이용했을 때는
분해 속도가 보통 100년 이상, 200년, 300년까지도 걸리는데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천연물 소재를 도입을 해서 분해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30% 내지 40%의 분해율을 가지고 있고 50일이나 60일 이내에 분해가 되어지는 것을 저희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수수와 밀 껍질을 원재료로 해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들입니다. 정말 놀랍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옥수수나 밀 껍질을 통해서도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다 이제 만든다는 그런 사례를 갖다 이제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그렇다면 플라스틱은 그런 것들만 만드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 풀, 잡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프로필렌을 갖다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초를 이용해서 이것을 갖다 당을 분해를 하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알코올 성분 생성을 하고 여기서부터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석유를 갖다 이용을 해서 석유로부터 이제 원유를 갖다 추출하고 그렇죠? 이 원유로부터 기초 원료인 납타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 이제 고분자 합성을 통해서 폴리프로필렌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알코올 성분을 생성을 하면서 분리를 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젖산을 갖다 주성분하는 폴리락틱 애시드, PLA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폴리프로필렌과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갖다 가지는 그런 이제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잡초를 이용하는 경우 석유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한 3분의 1 정도로 감축시키는 그러한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공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사실은 국내에서 조금 전에도 이제 몇몇 업체들이 지금 이제 소개가 됐는데 여러 업체들이 지금 열심히 생물활성 플라스틱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생산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큰 회사들, 작은 회사, 아까 나왔었던 것 회사들은 이제 연구 개발부터 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제조 생산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렇게 SKC, 과거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그쵸? 또는 녹음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 만든 그랬었던 이제 SKC 지금은 이제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고요. 바이오놀레라고 하는 폴리락틱 애시드의 그런 소재를 갖다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대상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잘 그 이름이 생소할지 모르겠는데요. 대상은 우리가 미원이라고 얘기하는 조미료, 그 미원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만드는 데가 대상이에요. 이제 그 회사 그룹 이름으로는 여기서 바이오닐이라고 하는 전분을 갖다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다 만들기도 하고요. 바이오 소재 연구소라고 하는 명칭의 회사입니다. 저기는 용소가 아니라 거기서도 마찬가지 전분을 이용한 거, NPI라든가 에콜그린이라든가 또 일해화학, 삼성종합화학이 만든 그런 이제 자회사 여기에서는 이제 N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SK 에너지에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도레이 세한이라고 하는 세한 미디어 이런 데서 만든 에코디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상품명들. 마찬가지 SKC 계열 이런 데는 이제 PLA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하긴 뭘 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존의 플라스틱을 갖다가 대체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응용을 해서 비닐이나 필름을 갖다가 이렇게 공연장 쓰레기 봉투, 문구 화일용 필름, 업소용 비닐봉투, 마트에서 쓰는 봉투들, 그 다음에 위생장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자동차의 재료. 요게 이제 도요타에서 개발되고 있는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 중에서 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것이 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내장재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야심차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렇다면 이제 도요타에서 나온
이제 그러한 유형들의 그런 사실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요 바이오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요 사업들은 사탕수수로부터 바이오 에탄올 이런 것들 얻고 또 여기서 바이오 에틸렌 그 다음에 바이오 모노 에틸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바이오 폴리에스터 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까지 가는 그 중간체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 여기다 테레프탈산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PET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도요타 통상이 바이오 PET, 바이오 팻라고 하는 이런 데 관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의류라든가 자동차에 쓰이는 소재라든가 또는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공급 사슬을 연결해서 친환경 바이오 페트병 이런 것들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라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한 식품 용기들, 일회용품이죠. 일회용품 용기, 코카콜라 플랜트 보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런 용기들이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으로 보면 바이오 플라스틱의 응용 분야의 유형으로 보면 이렇게 섬유류들, 의류죠. 그 다음에 이제 병류, 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카드들, 그 다음에 휴대폰에 쓰는 그런 이제 플라스틱 거기에 들어가는 또 필름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카톤팩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갖다 저장하는 용기라든가 또는 집에서 쓰는 그런 섬유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뭐 휴대폰에 쓰면은 이제 자동차에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러한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따끈따끈한 뉴스를 갖다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지금 개발이 돼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보실게요. 강철보다도 강하고 200도 고온까지 견디는 플라스틱이 개발되었습니다. 천연물질로 만들어서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고요. 재활용도 한결 쉽다고 합니다. 아이들 용품이나 의료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도로 설정된 다리 위에 플라스틱 조각을 올려놓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금세 녹아버리지만 다른 플라스틱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많이 쓰는 석유계 비스페놀 A 대신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천연 물질로 분자 구조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고내열성을 가지려면 분자 구조가 단단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용한 식물성 성분은 널리 이용된 비스페놀 A보다 더 단단한 분자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연 물질을 쓰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 걱정도 없습니다. 강도는 강철보다 높아 가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5kg의 아령도 거뜬히 들어올립니다. 젖병이나 아이들 장난감, 인체 내부에 들어가는 인공뼈 등 활용처도 무궁무진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1kg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하였고 현재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쓰레기 처리인데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320도 이상의 열에 녹이면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어 오염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또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다 대량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보실게요. 플라스틱과 다양한 화학 제품의 원료 소재인 세바식산을 화학 공정 대신 바이오 공정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향후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화장품은 물론 윤활제와 플라스틱 소재 등으로 쓰이는 세바식산,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 물질로 피마자 기름을 고온 고압으로 열분해해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 화학 공정은 심각한 환경 오염원인 황산나트륨 해수가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학적인 방법을 친환경 미생물 공정으로 대체하고
세바식산을 고순도 정제하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이런 세바식산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균주의 유전자의 증폭을 통해서 보다 세바식산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온도와 용존 산소량 등의 조건을 최적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바식산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존 화학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에 다양한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바식산 주요 생산국인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는 가운데 나온 이번 성과는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발간한 세계적 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활발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플라스틱의 사용 좀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될 테고 그와 관련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